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 2022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수가 변경을 발표를 하면서 수급자를 위한 요양원 인력 구조 변경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미 안내를 해드렸었죠. 이에 따라서 2022년 10월 1일부터는 요양원에서는 변경된 고시에 따라서 인력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기관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계산을 천천박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오늘은 49인 정원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워낙 규모가 많다 보니까 다른 규모의 요양원 대표님들께서도 참조하실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조금 더 흐름별로 적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두겠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각 정원별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변경된 고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환급여 제공 기준 그리고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띄워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22년 10월 1일부터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에 대해서 기존 2.5대1 기준이었던 것에서 변경되어 2.3대1 이상의 인력 구조를 지키거나 2.3대1 미만의 원래 구조를 선택하여 수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대로 2.5대1 비율로 요양보호사를 배치를 하거나 변경된 2.3대1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수가를 더 받을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존은 금액이 적다는 것이죠. 이것은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만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인 거고요. 위에 올려드린 그 고시에 55조 제1항 1호의 과목에서 시설급여 기관 2.4명을 노인 요양시설 2.2명으로 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현재 이용자를 요양보호사 수로 나누었을 때 2.2 미만이 되어야지만 추가적인 가산금, 지원금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2.4대1이었어요. 2.4명이었는데 그게 까다로워진 것이죠. 따라서 요양원 수익구조를 계산할 때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인력을 배치하실 때 필수 인력과 추가 인력 배치 모두 고려해서 기관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49인 같은 경우 진행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계산은 모든 인력 지출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배치만 변경되었을 때 수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9명의 어르신을 모시는 상태에서 20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배치하였을 때 이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2.5대1인 것을 고려하면 49를 2.5로 나눴을 때 19.6으로 20명이 필수 배치였습니다. 10월 1일 이전에는요. 이렇게 되면 2.5대1 수가를 선택해서 2.3대1 수가에 비해서 수가를 적게 받게 되겠죠.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49명의 어르신을 모신 상태에서 21분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배치하였을 때 필수 인력 49명을 2.3으로 나누었을 때 49 나누기 2.3은 21.3으로 21분입니다. 현재 인력 21명은 변경된 2.3대1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배치는 당연히 21명으로 동일하니까 추가적인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1명 기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예시입니다. 세 번째 예시는 현재 정원이 49명이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22번으로 배치하시는 경우에 필수 인력은 49명을 2.3으로 나눴을 때 2.3대1 수가 21.30으로 21명이 필수입니다. 현재 인력은 22명이므로 변경된 2.3대1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9명을 22로 나눴을 때 2.227이 나오거든요. 2.2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금은 대상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시에 비해서 한 분의 요양보호사를 더 고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만 추가적으로 뽑아서 지출은 높아지지만 수익은 들어오지 않는 그 구간이 발생한다는 의미죠. 어떤 구간이든 어떤 정원이든 그럴 겁니다.
네 번째 예시입니다. 정원은 49명으로 동일하고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23분인 경우에 필수 인력은 49명을 2.3으로 나눴을 때 아까 해봤죠? 예, 21.3명으로 21명으로 동일합니다. 현재 인력은 23명으로 변경된 2.3대 1 수가를 받을 수 있죠. 추가적인 배치를 받을 수 있느냐? 49명을 23으로 나눴을 때 49 나누기 23은 2.13으로 2.2 미만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가산금도 나옵니다. 네 번째 예시에서는 필수 배치에 대해서 2.3대 1 수가도 받고 추가적인 배치 가산금도 받을 수 있네요. 그래서 네 가지 예시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인력을 배치할 때 20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시는 경우에 기존 필수 배치로 인정받아서 수가를 적게 받게 되고요. 21명의 경우에는 변경된 수가로 받게 됩니다. 22명은 1명을 추가 배치했는데도 가산은 없고 2명 추가 배치한 23명에 이르러서 한 번 2명의 가산 모두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인상적인 겁니다. 자, 정리는 이제 되었으니까 배치에 따른 수익 구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노인 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이 두 가지를 기관 입장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표를 가지고 두 수가 기준은 1등급 기준으로 하루에 3,350원 차이가 나고요. 표를 보셨으니까. 자, 2등급 3,100원 차이, 3등급 이하는 4,470원 차이로 31일 한 달 기준이면 1등급 기준으로 103,850원 차이가 나고요. 2등급은 96,100원, 3등급 이하는 138,570원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지금 정원 49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각 등급별 어르신 차이가 숫자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겠지만 49명 어르신 구성이 1등급 10분, 2등급 25분, 3등급 이하 14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계산 띄워드릴게요. 10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하시고 나면 총 차이가 나는 것이 한 명을 더 배치했을 때 538만 980원의 수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수가 차이면 20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적은 수가를 받는 것보다 21분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540만 원을 추가로 금액을 받는 것이 수익에 더 도움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49인 시설에서 20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고용하느냐 21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수가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2.3대 1을 유예를 한다고 하지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물론 22명을 배치하시는 구간에서는 저 540만 원의 추가 수가가 20명을 배치하는 것에 비해서 2명의 인건비를 더 지출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20명이 배치됐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20명을 배치하는 것과 22명을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것은 어르신 서비스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지출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명과 21명의 선생님을 배치했을 때에는 540만 원의 수익 차이가 납니다. 대신에 한 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더 배치했기 때문에 월급 220만 원 기준으로 사대보험, 퇴직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1.18배 했거든요. 그때 인건비 260만 원 추가 지출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 명의 수가 차이는 280만 원 차이입니다. 20명을 가느냐 21명을 가느냐 당연히 21명 배치를 가는 게 이득이죠. 20명과 22명 추가적인 수가는 54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가산을 받지 않으니까. 대신에 2명을 더 배치를 했기 때문에 260만 원씩 2명 520만 원 맞나요? 520만 원. 540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20만 원 차이죠. 결국에는 2명을 더 배치한다고 해서 큰 손해가 나진 않으니까 그냥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3명은 어떨까요? 지출은 요양보호사 20명에 비해서 요양보호사 1인당 260만 원씩 3명 780만 원의 지출을 더 하게 되죠. 인건비를. 추가 수익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필수 인력을 배치한 것에 대한 540만 원 추가 차이. 어르신 수는 똑같으니까. 23명일 때는 또 하나가 있죠. 추가 지원금. 그러니까 가산금요. 2명에 대한 가산금. 계산식에도 넣어보니까 43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이거는 계산일 뿐이에요. 따라서 20명의 요양보호사 배치에 비해 수입은 540만 원, 430만 원을 더해서 970만 원이 더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추가적인 수입과 추가적인 지출 차이는 190만 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23명이 되면 20명이 아닌 23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가산까지 받아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손해가 아니죠. 49명 어르신 구성이 1등급이 10명, 2등급이 25명, 3등급 14명으로 가전을 했으니까 전체 31일 기준해서 수가 이런 부분들 계산식 띄워드리는 부분들 자 위에다가 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상금액을 계산하는 식을 제가 띄워드리는 거 보면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계산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곱하기 요양보호사 2명 가산한 거 2.4점 해서 곱하기를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요양원 유형점수는 1점이고요. 그래서 431만 8,103원 그러니까 430만 원, 44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으로 계산했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비교 정리하겠습니다. 예, 결론만 보시면 되죠. 결론은 이전에 2.5대 1 인력에 비해서 새로운 인력 구조로 바꾸었을 때 계산상으로는 크게 불리한 점이 없고 계산상으로는 추가 인력 배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에 대한 서비스의 질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천천 박사는 판단합니다. 계산상으로는. 다만 계산상으로만 불리한 점이 없는 것이라고 결론 지은 이유는 뭐냐면 만약 이용자가 입원, 퇴원 그리고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확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인력은 줄일 수가 없죠. 계속 고용을 해야 되니까 이때 남아있는 인력에 대한 수익 감소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가정을 한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계산상 비교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약속을 미리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 복지부 발표를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렵더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적어주시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저는 감사드리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